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오늘은 무엇인가에 능숙해진다? 아니면 전문가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약사라는 직업인으로 산 지가, 2000년도, 그러니까 26년, 27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는 다른 전공을 했었는데, 약대를 조금 늦게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약사로 살고 있긴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뭐 회사나 이런 거는 아니고 거의 약국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아이들 어릴 때 약간 몇 년 동안 이제 파트 약사를 하면서 이제 어 주로 아이들 케어하는 쪽으로 일을 줄이면서 했거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저는 약사가 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을 케어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직업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학부 그때만 해도 이제 약대가 4년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대학원도 가서 임상대학원 그때 1기로 2대 약대 이제 임상대학원 1기로 어쨌든 모교였지만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고요. 뭐 학위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필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학위는 거들 뿐 그러니까 매일 매일 많은 분들과 만나고 사실은 이게 뭐 약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 외에 관련된 인체에 대한 정말 뭐 모든 지식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깊은 뭐 박사 논문급의 그런 지식보다는요. 정말 짧 짧지만 그 짧은 시간에 환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잘 나오려면 제가 생각한 거는 인풋이 많고 그 인풋을 내가 좀 익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좀 다양하게 뭐 대학원 공부를 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거 외로도 거의 한 10년, 15년 지금 현재도 뭐 하고 있긴 한데요. 10여 년 이상을 공부를 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아니죠. 15년이 아니죠. 제가 이제는 공부하는 거를 조금 너무 숨이 차다. 이제 조금 쉬고 그동안에 했던 거를 좀 풀어보자라고 했던 게 한 1, 2년 정도 되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약국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답답함을 좀 풀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능숙해진다 혹은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꾸준하게 계속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풀어내는 그 훈련이 부족하면은요, 잘 못하거든요. 제가 사실, 어, 어렸을 때 되게 30대 때 굉장히 바쁘고 큰 약국을 하다가 40대 때는 아이들이 한참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초, 중 등 학교 때는 사실은 여자 약사들은 그렇게 막 집중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막 정말 약국에 막 그렇게 집중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나는 모르는 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0대가 되면서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어느 정도 이제 중학생이 지나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케어보다는 약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간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진짜 엄마가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한 거를 바로 적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약간 생각의 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세련된 방식으로,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면은 심리적인 조급함, 이걸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빠름에 대한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한 번에 하나씩, 네. 그러네요.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시간이 줄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나와 상대방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숙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인풋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아웃풋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한 번에 하나씩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필요한데요. 그 3번의 자신감은 결국은 1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풋.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능숙해지고 싶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흔히 삽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삽질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풋, 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풋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트레이닝의 과정과 능숙해짐의 과정, 그리고 이거를 어떤 거를 1번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빠른 시간 안에 순발력이 결코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에 정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얘기하죠. 좀 이렇게 뭐 손 땡땡땡 건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이라면 20대, 10대라면 제 말을 믿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삽질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풀 때가 되면은 그걸 풀어낼 만한 그러한 공간이 있는 곳에서 꼭 일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해서 균형을 이뤄가다 보면은 그 3번의 순발력과 우선순위를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해서 만족도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삽질을 우아하게 아니면은 약간 허무하게 포장하자면 그게 바로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뭔가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데요. 들어가는 게 없으면 절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빨리 이룬다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성취를 이뤘다 하는 거를 보면은요. 그분들 역시 일찍 시작했거나 아니면 몇 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퍼부었거나 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찍고 싶은데요.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